오늘은 인천 송도의 센트럴 파크 주변으로 왔습니다. 건축이 메인이 아니고 엑스포 전체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가 이렇게 하늘과 바다를 상징하면서 평평하고 밑 저희가 2차원 공변으로 나오는 면까지는 금속 판넬을 붙이고 3차원 면은 콘크리트로 타설한 다음에 그 면을 이제 이게 면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갈아서 만든 면이에요. 네,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쪽 입구로 들어와서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밖에서 보이는 이 건물이 조형적 형태를 네. 내부 공간에서도 이제 관람자들이 충분히 그 공간을 감상할 수 있게 이렇게 그 쉘의 표면을 따라서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이걸 이제 뒤집어진 형태로 해서 이 굉장히 자유 공면의 표면들을 사람들이 그 표면들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데들을 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 속에서 뭐 산 같은 데 갔다. 네. 그런 개념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자연은 그냥 3차원적인 네. 형태를 지닌 것들인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중력작용에서 이렇게 평탄한 구간들을 부분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쓰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진입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쪽에 이제 인포데스크를 두고 여기가 이제 2층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층하고 이 위쪽은 전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이 전시 공간으로 위로 올라가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들어와 보니까 바깥에서 봤던 형태가 안쪽에서도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설계도 마찬가지고 공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이 프로젝트가 조금 재미있었던 지점은 이게 이제 도시건축,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시건축 엑스포의 기념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특정한 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타이트한 그런 기능들이 없었었고 네. 그냥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개방적인 그 융복합적 공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보면 클라이언트가 네. 어떤 걸 넣어주세요. 네. 뭐 면적은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 건축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잘 서로 맞물려서 얽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내려가서 자세하게 말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건물이 조금 독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보통 이제 RFP라고 그러는데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 건물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어달라, 건축물을 만들어달라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 이 공간을 먼저 그냥 공간을 구성해놓고 이 공간에서 가능한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연 같은 거를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꼭 그 기능에 꼭 맞춤형의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3차원 표면들을 사람들이 이 표면을 우리가 마치 자연 상태에 있는 뭐 산이나 암석 위를 이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떤 평평한 데가 있으면 거기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통 이제 건축에서 유명한 말이 Form follows func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게 이제 19세기부터 계속 건축의 어떤 계속 내려오는 말들인데 저희는 이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형태는 기능을 촉진시킨다. 이렇게도 바꿔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놨을 때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거를 이거는 이렇게 이용하면 좋겠네라는 아이디어를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내가면서 건축가가 설계 초기에 이 건물은 이런 용도로 써야 돼라고 규정해 놓은 것보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훨씬 더 잘 쓰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어느 정도의 그 슬라브가 형성될 수 있는 구간들에 저희가 상상하기엔 전시와 뭔가 벽면에 거는 벽면 전시보다는 3차원적인 조형적인 조각 전시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전시 같은 게 가능하겠다 생각하고 이제 경사면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앉아서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를 생각하고 조금 개방적인 구조로 설계를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에 이런 동그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바닥공조 추출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축 공간이 아무래도 좀 자유롭고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이거 전체를 이제 따뜻하고 시원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기서 한 1.8m 정도 높이에 저희가 보통 거주역이라고 네. 하는데 그 부분만 이제 시원하고 따뜻하게 네. 하는 게 설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네. 더 유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 구조와 이 평평한 바닥 슬라브 사이 공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닥 공조로 냉난방을 해결을 했습니다. 아, 정말 구조부터 설비까지 역발상으로 시작된 그렇죠. 공간이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차원 공면을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디멘셔널한 재료들로 이 3차원 부분들을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사실 현장에서 어떻게 이 하나하나의 재료들을 잘라서 붙일지에 대한 거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한 디자이너가 여기 상주를 하면서 전부 이거를 이제 샵 드로잉처럼 네. 모든 거를 다 전개도를 그려줬어요. 아, 이제 그런 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카티아 같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네. 되었었습니다.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이제 이쪽이 콘서트 홀로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콘서트 홀로도 쓰이고 어떤 경우는 전시장으로도 쓰이고 이런 공간도 전시장으로도 쓸 수 있고 어쨌든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그 두 개의 행사가 동시에 열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이렇게 커튼으로 저희가 네. 처음 계획은 없었는데 커튼으로 조금 이제 차음이라든지 시각적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사도도 그냥 저희가 그 쉘 구조의 이 경사도를 따라서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글루램으로 목 구조로 이 부분은 바닥을 형성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타공 있는 이 부분들이 네. 여기서 이제 냉난방들이 아. 공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좌석 하나하나가 이제 글루램 판을 이용해서 네. 그냥 철골 위에다 그걸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 슬라브들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 표면들을 탐사하면서 탐험하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공연이다, 뭐 관람이다 이런 걸 정하기보다는 이런 공간감들을 사람들이 즐기고 탐험하면서 뭔가를 사용성을 찾는. 근데 공연장에 들어왔을 때 저는 좋게 봤던 거는 어쨌든 기능이란 거는 사용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기능을 찾아서 이렇게 커튼해 놓으신 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벽으로 막았으면 너무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훨씬 더 유연한 재료인 이렇게 커튼을 통해서 뭐 차음이라든지 흡음 이런 부분들을 또 통행의 제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놓으신 걸 보고 아 그래도 어쨌든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간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밖에서 잠깐 구조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쉘 구조인데 가장자리로 이렇게 링빔이라고 네. 전체 콘크리트 구조를 잡아주는 저쪽 가장자리 예. 걷어가 하나 쭉 돌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게 이렇게 벌어지려는 형상을 네. 이 트러스들이 잡고 있는 겁니다. 네. 밖에서 볼 때 이게 완전한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트러스 부분들을 건축 안으로 감췄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저런 덕트라든지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이 조금 굉장히 간섭이 심한 것들을 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설비에서는 기계전기 쪽에서는 이게 2D로 도면들을 그려주셨기 때문에 뭐 이런 스프링클러 헤드 하나하나까지를 전부 다 샵 드로잉처럼 그려서 이제 시공을 같이 시공자랑 이제 굉장히 긴밀한 협력 안에서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팔로우업을 했던 네.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의 노력이 네, 굉장히 네. 이렇게 세심하게 들어가 세심하게 있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네,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재미있게 생각되는 포인트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게 엑스포 건물이었고 어쨌든 설계자가 있고 감리는 따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설계도를 납품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빠지는 네. 역할이었는데 시공사에서 이제 밑에다 파일을 받고 기초까지 타설한 상태에서 네. 찾아오셨어요. 인천시하고 같이. 이게 이제 보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준점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모든 도면과 파일을 납품했음에도 네. 이거를 조금 설계자가 현장까지 거의 상주로 해서 그 일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고도의 엔지니어링이 된 건물을 했기 때문에 네. 설계자가 현장까지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질 수 없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네. 돼요. 저희 건축 산업계 안에서도 네. 요새 제가 이제 지금은 서로 아키텍츠라는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했던 당시에는 제가 아이아크 건축사 사무소에 이제 파트너로 일을 했었고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전체 대표 건축사 분이신 유걸 선생님께서 같이 총괄로 같이 하셨는데 유걸 선생님께서 이제 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건축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아름다운 구조물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름다움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냥 형태적 아름다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 말에 굉장히 동의가 되고 그러면 그 아름다운 구조물 안에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지는 사실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보면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계속 리모델링을 해가면서 사용되는 건축물들을 보면 사실은 그런 건물들인 것 같습니다. 한번 무대로 내려가서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트라이보를 보면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구성할 때 특별히 그 공간마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생각해 두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름처럼 세 개의 보울이 있는 네. 거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제일 큰 보울에다가 공연장을 두기로 했죠. 이런 그 제일 큰 보울의 이 경사도 같은 것들은 사실 객석들을 배치하면서 공연에 가장 최적화된 경사로 오히려 그게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네.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시면 저희가 쭉 따라온 부분도 이렇게 경사로로 자연스럽게 단면상에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사실 이제 BF 관련된 것들도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전부 다 경사로로 네.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면 트라이보울의 이제 표면을 따라서 계속 통로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동선은 건축가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공간에 갔을 때 굉장히 사실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요. 선택적으로 사용자가 알아서 편집해서 쓸 수 있는 시퀀스를 자기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저는 훨씬 더 좋은 설계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공간에 갔을 때 훨씬 더 자유로움을 느끼고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보를 즐기실 때도 사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셔도 되고 계단으로 오셔도 되고 지금 이제 운영 때문에 좀 막아 놓으셨지만 각 보울마다 출입구가 있거든요. 어떤 출입구를 이용해서 들어오시고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람하시는 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시퀀스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오실 때마다 조금 다른 느낌으로 건물을 경험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정임 건축사님 모시고 트라이보울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건축 트라이보울. 그 안에는 기술과 철학 그리고 예술과 도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간을 걷는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이달의 건축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다음 달 이달의 건축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공간의 의미는 사람들의 생활과 그들의 감정까지 담아낼 수 있는 거죠. 뭐 흔한 정의입니다만 공간은 뭐 그 삶은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정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결국 정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간이 사람들을 귀하게 대한다는 얘기는
공간이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공간에 방문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건축을 하나하나 만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제도적으로도 그런 거를 갖춘다면 우리 도시 환경이나 사람들이 생활하는 생활 환경 자체가 훨씬 더 풍부해지고 저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간과 건축을 잘 만드는 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일 큰 게 있네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건축사들이 설계에 참여한 건축사들이 사실 설계의 완성은 건물이 완성되는 겁니다. 준공. 근데 요새 많은 이제 경우가 법조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그 건설 현장에 참여를 어떤 한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세계에 그런 유례가 없거든요. 사례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뭐 건축사 감리로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건축사들이 실제로 기술 감리까지 다 규모가 커지고 복잡한 건물인 경우는 그렇게 다 전반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협업을 통해서 정확한 롤을 가지고 현장까지 계속 팔로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유일한 하나의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조물을 완성하는데 당연히 참여해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